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영지입니다. 네, 형컴입니다. 웨스트햄과의 일전. 웨스트햄이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잘하는 팀 이기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회였었는데 오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토트넘이 3연패 수령 이후에 빠져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패배를 기록하면서 또 힘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 페인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 분위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생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길론 포지션 게임이 엉망이었다. 거기다 라멜라 약간 그 또 타이밍 잡아먹는 안멜라 같은 느낌들 있잖아. 이런 게 보여줬었는데 일반 첫 번째는 레길론이 포지션 게임을 엉망으로 가져가면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레길론을 보면은 마이웨이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만 하면 돼. 그냥 토트넘에는 나 혼자 경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구를 잘 아시겠지만 윙백들의 역할들은 뭐냐면 윙포드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플레이할 때 공간을 만들어 줄 때 공이 전환시킬 때 나가서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또 윙백들이 활약들도 확실해 보여주고 이거 한번 살아나가면 그 느낌들이 진짜 시원시원해요. 예를 들자면 리버풀에 있는 아놀드가 그런 플레이 좋아하니까 옛날에 또 워크가 또 그런 플레이 했을 때 참 화려해 보이는데 오늘 레길론 어떤 플레이 했냐면 손흥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럼 들어와. 중복이 되니까 손흥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수비수 끌고 들어가. 공간 잡아먹어. 손흥민이 잘하는 플레이 못하게 막아버려. 이러면서 수비 조직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공격 전술까지도 같이 함께 함몰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저도 윙포드를 샀던 이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자고 하면은 사이드백은 윙포드가 공간을 열어줬을 때 스프린트를 통해서 공간을 침투하고 상대 공격수를 이겨내는 스프린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공간을 가져가는 거지, 미리 들어와서 있는 선수를 밀어내고 본인이 거기서 스탠딩으로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는 공격수도 뚫어내기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수비수가 그 위치에서 스탠딩으로 공간을 잡아먹고 있는다. 이거는 전체적인 포지션 싸움에 있어서 이미 패배를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포지션 게임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자, 미리 올라가 있어요. 자, 공격 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후소더파가 이제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갈 때는 이 두 명이 주게 되면 공격수 한 명 따라가면 이게 윙백으로 가야 되거든요. 윙백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볼이 어디로 가냐? 가운데로 가는데 가운데로 가서 또 잘려요. 그러면 좋아, 잘릴 수 있어. 수비해야 되는 거잖아. 레길론 올라가 있습니다. 수비 누가 하죠? 중앙 센터백 다이어가 윙백 자리까지 가요. 가운데 누가 맡아요? 호이비에르 들어와요. 언던벨레가 들어와요. 이러면 이 수비 조직이 벌써 깨졌기 때문에 수비할 때도 상당히 힘든 거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공격 전술을 다 막아버렸다. 어떤 공격 전술? 자, 빌드업 통하면 지금 EPL에서 빌드업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밑에서부터 풀잖아요. 압박 들어오더라도 패스 하나 두 개만 잘 들어가면 트라이는 넘어가는 데까지는 사실 수월하게 가야 되는 게 기본 빌드업 전술이에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하프라인까지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도 가지 못해요. 이게 무슨 빌드업이야? 이거는 공격 전술을 못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비수들이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수들의 볼 백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어렵게 만들었냐? 레길론. 그 한 자리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오늘 전체적인 게임 흐름은 전반전 완전히 묶였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저희만의 의견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장점을 못하게 만들었던 레길론의 위치 선정.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수표가 있잖아요. 슈팅, 그 다음에 유효 슈팅, 점유율, 패스 횟수, 이거 하나만큼 지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면 득점. 근데 실점할 때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물론 크로스가 잘 올라갔던 이유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다이아하고 산체스의 커버 플레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정도라면 그런 어려운 위치에 오는 볼들은 거의 다 수비수들이 걷어내줘야만 실점을 막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다이아나 산체스가 포지션도 좋지 못했고 이거는 무조건 누군가는 해내야 되는 경합이었는데 여기에서 실점이 빌미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쨌든 간에 초반에 선취골을 먹히면서 웨스트햄이 수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중거리 슛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역할인데 오늘 슈팅이 20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은 단 4개밖에 없었다라는 거. 평소에 토트넘 자체의 중거리 슈터 있죠.
손흥민 선수 말고 과연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선수 케인 외에 누가 과연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같으면 뭐 델리알리나 등등 에릭센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리는 선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는데 원래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득점 못하면 간간히 나오는 뭐 세트피스에서 뭐 산체스나 넣었던 기억나고 그렇죠. 야 근데 한 25면 때리는 선수 진짜 없네.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조금 희망이 바짝 보였어요. 케인? 네, 베일이죠. 그래도 베일 선수가 어느 정도의 이제 슈팅력을 가져가면서 좀 답답했던 공격에 있어서의 활로를 좀 틀어주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거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멜라하고 레길론이 그 타임포 잡아먹고 결승 게임 못했던 이유를 이제 들었었는데 베일이 돌아오면서 게임이 사실 한 180도 정도 바뀌었어요. 그쵸. 베일도 잘한 것도 있지만 라멜라와 레길론이 못했던 어떤 포지션 게임을 베일이 돌아오면서 잘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양상이 많이 달라졌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베일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골대 2개 맞추고 슈팅 몇 개 때리고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찬스를 못 살렸던 이유가 지금 형컴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거리 슈팅 또 내지는 집중력 부족 이런 것들이 아쉬웠던 한 판이었다는 거죠. 중거리 슛이 중요한 거는 중거리 슛을 꼭 잘해야서만이 아니라 중거리 슈팅을 갈 수 있는 지역까지 갔을 때 중거리 슛을 잘하는 선수가 됐으면 수비수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우라, 라멜라 공 잡으면은 과연 튀어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리라 그러지. 그렇죠. 그런 중거리 슛에 위협적인 선수가 있어야만 수비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비 라인이 붕괴가 되는데 오늘 그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근데 후반전 뭐 베일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라인 앞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음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들도 이제 장담하는 게 지난 게임 잘했거든요. UEFA에서. 근데 이번 게임 들어와서 잘했고요. 만약 다음 게임까지 리집으로 돌린다라면 무리뉴 감독도 축구 촉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흐름상 베일은 다음 게임 잘하든 못하든 기회를 줘서 한번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쵸. 그런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되고 더디어 이제 오른쪽에 모라가 그래도 이제 2게임 하면서 이제 지켰는데 이제 앞으로는 베일이 그 자리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놀랐던 게 파괴력, 폭발력은 없었지만 경기를 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패싱 능력, 그 다음에 템포 축구를 만들어주면서 연계 플레이까지도 오늘 상당히 잘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무리뉴 감독의 머릿속에는 베일의 잔상이 많이 남을 수 있겠다. 또 내지는 이제는 선발로 출전시켜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시즌 초부터 기대했던 KBS 라인이 좀 확실하게 살아나서 토트넘이 후반기에는 좋은 활약을 좀 할 수 있는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이 이제는 우리 토트넘하고 볼프스베르크 이제 저거잖아. 네네. UEFA잖아. 네네. 저 2차전은 사실 크게 중점을 둘까? 내가 볼 때는 올라갔다고 생각할 텐데 이 게임을 중요시 볼 게 아니라 이 게임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임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돌아오는 28일, 29일 넘어가는 새벽때 있잖아요. 저때 벌리하고 할 때 베일이 제가 볼 땐 베일이 선발 라인업에 들어옵니다. 근데 뭐 유로파에서도 선발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여러모로 베일의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힘들어요. 라멜라 보기 힘들어서 베일이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멜라를 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자면 자, 베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선수만 살아나면 라멜라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알리죠. 야. 지금 막판에 UEFA 참 힘든데 알리만 진짜 예전의 모습 돌아온다라면 공미 딱 파면 베일 살아나고 손흥민 케인이 있고 델리알리만 건재해진다라면 물론 수비수들에 있어서의 뭐 어떤 문제점들 보이겠지만 그래도 공격 라인업에 있어서는 UEFA를 도전할 수 있는 공격력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라인은 베일이랑 모우라랑 체인지 해가면서 경기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자, 알리 선수가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덜 됐을까요? 마음이 상처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있잖아. 이게 아직 회복을 덜 됐더라고. 아, 근데 맞습니다. 베일처럼 만약에 한두 경기 잘하면서 득점하면서 딱 팀 분위기를 딱 끌어왔잖아. 그러면 알잖아. 금방 자기 경기력과 템포를 찾아내잖아. 그렇죠. 그러면 델리알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베일보다는 알리 선수가 컨디션을 찾는데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베일은 어쨌든 간에 개인 능력에 의해서 컨디션을 찾지만 알리 같은 경우에는 팀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경기 운영으로 컨디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찾아서 또 토트넘의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델리알리가 살아나고 베일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좀 편한 게 뭐냐면 모라가 손흥민 자리 왔다가 손흥민 좀 쉬어주고 또 내전에 케인이 빠져서 손흥민이 들어갈 수 있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체력 안배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 결정력도 상당히 좋아져요. 그게 바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는 경기 13경기 7할 정도 잡아내면 유로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케인하고 손흥민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뭐 좋은 경기 응원하는 거지 뭐.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Ocean Element.